입양아가 감히 우리 집 귀한 자리에 앉겠다고? 큰 고모의 말에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공부도 변변히 못한 게 어디서 감히.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됐니? 그날 나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양이라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겪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혹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세 김소영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2살 때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저 또한 그분들을 친부모님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입양아라는 단어는 언제나 제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엄마의 형제들, 그러니까 저에게는 큰고모와 사촌들은 항상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부모님이 데려온 남의 아이일 뿐이었다는 걸요.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식 대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의 중심은 할머니였고 친척들은 자주 모여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촌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대우받았습니다. 사진 찍는 순간조차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때 사촌들과 함께 놀고 있으면 고모가 자연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얘들아, 우리 가족끼리 사진 한 장 찍자. 저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면 큰고모는 서둘러 저를 떼어놓았어요. 소영이는 엄마랑 같이 찍어. 여긴 우리 애들만 찍을게. 그때는 그저 순순히 따랐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구나. 명절이면 나는 손님이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다 함께 놀이를 즐겼어요. 그런데 저만은 달랐어요. 다른 사촌들은 밥을 먹은 후에도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TV를 보며 놀았어요. 하지만 저는 늘 뒷정리를 해야 했어요. 소영아, 넌 엄마랑 같이 설거지 좀 도와라. 고모의 그 말이 당연한 듯 들려왔어요. 아무도 사촌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릴 땐 그저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도왔지만 한 번도 넌 이제 그만 쉬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80번째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준비했어요. 그러나 식사 자리에서 고모가 뜬금없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나중에 우리 가족 대소사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네, 내가 우리 가문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핏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절이나 제사 같은 건 빠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 말을 듣고 모든 가족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고모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피는 못 속이잖아. 그 순간 사촌 오빠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소영이는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고모는 비웃듯 말했어요. 넌 어려서 몰라서 그래. 입양은 어디까지나 남의 피야. 공부도 못했지. 우리 가문 사람들처럼 잘나지 않았지. 그 말에 엄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조용히 듣고 있던 할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잔뜩 굳은 얼굴로 큰 고모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됐니? 순간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유학을 가면 뭐하니? 학벌이 좋으면 뭐하냐고.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지. 고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현실. 그래, 그 현실이란 게 내 손녀를 차별하는 것이냐?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이 집안에서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나?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거다.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내 손녀다. 너희가 뭐라고 하든 그건 변하지 않는다. 고모는 당황한 얼굴로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는 겉으로는 조용히 있었지만 뒤에서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힘겹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큰고모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니? 아뇨, 딱히. 왜요? 자꾸 친척들에게 너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해. 알고 보니 큰고모는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있었다. 소영이가 결국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갔잖아.
역시 입양 아들은 뭐가 달라. 우리 가족 중에 공부 못한 사람 없는데 소영이만 봐. 애초에 유전이 중요하다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명절이 가까워 오자 고모는 슬쩍 나를 제외하고 가족 모임을 잡으려 했습니다. 초로영이네는 따로 부모님이랑 보내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러나 다행히 할머니가 단호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영이가 오지 않으면 나는 명절을 안 지내겠다. 그 말을 들은 큰 고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고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고모가 잔뜩 굳은 얼굴로 저를 빤히 보았습니다. 소영아,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고모는 거실 구석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이제 우리 집안 행사에 좀 빠지는 게 어때? 네, 솔직히 너랑 우리 가족은 너무 달라. 너는 입양된 애잖아. 그 말에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말을 잘 알아듣네. 큰 고모, 저도 이 집에서 자랐어요. 저도 가족이에요. 웃기지 마. 내가 우리랑 같다고 생각해. 순간 이성을 잃을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모님은 가족이 맞나요? 큰 고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맞다, 소영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것이다. 그러나 고모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소영이 결혼할 때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무슨 말이세요? 입양하라고 하면 시댁에서 반대할 것 뻔한데 그날 엄마는 처음으로 고모와 심하게 싸웠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소영이는 우리 딸이야. 현실을 봐. 현실을. 핏줄이 달라. 그러나 엄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이야말로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라. 결국 고모는 전화기를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큰 고모는 결혼식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나한테 초대장도 안 보내. 형님이 소영이를 가족으로 안 쳤잖아요. 그러니까 고모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행복해요.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 그게 전부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큰 고모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준 부모님과 할머니께 더 많은 사랑을 베풀기로 결심했어요. 가족이란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으니까요.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야 진짜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도 가족 문제로 힘든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